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서 회사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세법은 세무사분들이 세법을 잘 적용해서 회사를 도와주지만 사실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세무와 노무의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챙겨주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대표님들이 알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하나만 제대로 작성해서 적게는 1300, 많게는 몇 억의 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 이 내용을 꼭 알고 해당하신 대표님들은 잘 기록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알면 저는 웬만한 분들은 다 적용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세무사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그 경정청구나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같이 흔히 많이 하는 방법들만 거의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런 교육도 있고 세무사 커뮤니티에서 같이 공유도 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고용증대, 이제는 통합고용으로 들어갔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 챙기시는데 그 안에 있는 정규직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간편하고 간단한 방법인데 잘 안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꼭 대표님들이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조세특례제한법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29조의 8항에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그대로 다 읽어드리면은 오히려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사실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면은 거의 그걸 이해 못하고 실행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서 정말 쉽게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6월 이전에 근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올해 6월 이전에 근무했던 사람은 내년 1회에서 12월까지 그 사이에 그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거나, 아니면은 올해 만약에 7월, 8월 아니면 지금 입사하셨어요. 그분들은 내후년 1에서 6월에 정규직으로, 어떻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근로자를 바꾸면요, 그분들은 다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대상이 될 것 같으면은 이걸 알아서 챙기시라는 건데요. 이제 단순하게 방법이 딱 그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계약직일 때 근로계약서를 당연히 입사하자마자 작성해 놓으시고, 그리고 정규직을 바꿀 때 근로계약서를 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로계약서 2개를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좀 안전하게 챙기시려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처음에 사대보험 취득 신고할 때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잘 체크해 두시고, 그 부분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근데 단순하게 이런 부분으로 어차피 저는 이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미리, 누구나 처음부터 정규직을 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니까, 사실 우리가 정규직 계약서 쓸 때 보통 수습기간 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는 수습기간을 두고서 정규직을 받아들일 때도 만약에 우리가 그 수습기간 때 결정적인 규칙 사유나 그런 내용이 없으면요, 당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 근로계약서는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습기간을 두는 근로계약서를 쓰시더라도 수습기간 중에 퇴사시킬 때는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는 대표님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계약직일 때는 따로 계약서를 쓰고 정규직일 때는 따로 계약서를 쓰자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게 더 나중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근로계약서의 팁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어떤 분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연차 수당에 대한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넣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우리가 표준 근로계약서도 있잖아요. 거기에 실수한 조항 중 하나가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그렇게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5인 미만은 어떻게 보면 연차 유급 휴가의 기준 대상이 아닌데,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닌데 불구하고 그 조항에 매이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부분도 근로계약서 쓰실 때도 잘 5인 미만은 그걸 빼서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기업을 지금 이런 한 건 한 건을 가지고 숨겼다가 돈을 벌고 그러지 않고, 그거를 좀 미리 기업들한테도 고용지원금이 되는 대상이 있고 아닌 대상이 있고, 되는 대상은 정규직으로 처음부터 가거나 아니면 기간제를 주는 내용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하튼 그 외의 대상들 중에서 기간제, 한마디로 계약직으로 쭉 끌고 가다가 정규직으로 가실 분들은 이렇게 미리 적용하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살펴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또 미리 안 챙겨 놓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가지고 이제 돈벌이를 하는 분들이나 그 수수료를 이제 받으시면서 하는 분들이 이거를 억지로 바꾸다 보면 나중에 정말 탈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챙겼으면 처음부터 문제 없는 건데 나중에는 편법과 불법으로도 갈 수 있으니, 이렇게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장점을 미리 잘 챙겨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근데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적어서라도 꼭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해결사 조 팀장이었습니다.